안녕하세요. 한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셋째 주간은 건강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피보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보팅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팅이란 원래 축을 옮긴다는 뜻의 스포츠 용어입니다. 피봇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뜻으로 농구나 핸드볼에서 한쪽 다리는 땅에 붙여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는 이리저리 막 방향을 회전하면서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보팅이란 스포츠 용어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나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시장이 급격히 바뀔 때 기민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조직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피보팅은 단지 위기 상황에서의 방향 수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트렌드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니즈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전하는 전략을 피보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보팅의 대표 유형을 학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촉발된 대변혁의 시대에 사업과 목회 사역 전반에 걸친 변화의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팅의 유형에 대하여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피보팅입니다. 핵심 역량 피보팅은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회사가 보유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핵심 역량 피보팅의 사례로 배달의 민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처음부터 배달업에 중심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는 114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방대한 전화번호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타깃을 음식점 전화번호로 한정시켰어요. 음식점만으로 한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도 많게 되었고 그리고 주문과 배달을 추가하는 그런 앱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지금의 배달의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회사의 핵심 역량을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를 추가하니까 그것이 결국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택시 앱으로 성공을 거둔 그랩이 있습니다. 이 그랩은 코로나19로 각국의 봉쇄 정치가 내려졌을 때 동남아 6개국의 차량 운전자 약 14만 9천 명을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서 택배 서비스를 하도록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택배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해 응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뻔했던 운전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택시 영업의 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동이라는 그 핵심 역량을 축으로 해가지고 배송 서비스는 물론 금융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하드웨어의 피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 공간, 건물,
그런 물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회사들 중 한 곳은 항공사일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입출국에 제한이 생기자 당연히 매출이 절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매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깜짝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행객을 태우지 못하는 그 비행기 내부를 화물용으로 개조한 것이죠. 그래서 여객 수송 대신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조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낸 것이죠. 이 역시 하드웨어 피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베니키아 호텔은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 수요가 감소하자 2019년 5월 재빨리 숙박업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듯 피보팅은 임시 전략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깃 피보팅입니다.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과 VIP 차별화 전략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ES2는 비행기, 숙소, 골프장 예약 등을 대항하는 그런 해외 프리미엄 골프 투어 전문 여행사입니다. 여기 또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회사에 위기가 닥쳤어요. 해외 투어와는 달리 예약 대행만을 하다 보니까 이윤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결국 직원들은 전원 휴가에 들어갔고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ES2는 그 자기 회사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다른 것이 아니라 VIP 그런 고객 리스트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VIP 고객들에게 한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그런 어떤 프리미엄 니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역용하여서 집에서 골프장으로, 골프장에서 집으로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토탈 투도어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대리기사 기업체, 중형버스 렌트카 회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기기사, 편도 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 국내에 없었던 신개념 프리미엄 골프투어 상품을 출시해서 피보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세일즈 피보팅입니다. 새로운 상품 품목을 새롭게 기획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세일즈 피보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만 하던 호텔에서는 투숙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숙소를 캠핑장으로 또는 그 속에 키즈촌 또는 와인바 등과 같이 인테리어 등을 꾸밈으로써 새로운 호텔 상품을 개발한 것이죠. 메이필드 호텔 서울은요, 심지어 직원들이 호텔 반경 2km 이내와 마곡동 전 지역으로 호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프리미엄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텔 도시락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항공사들은 해외여행의 개념을 바꾸어서 비행기를 외국에 착륙시키지 않고 상공에 머물면서 구경만 하는 그런 새로운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쉽게 인천발 인천행이죠. 이외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마트로, 홈쇼핑이 모바일로, 온라인 마트가 배송으로 판매 채널을 바꿈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피보팅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빨리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해가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실패를 통해 학습하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대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피보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도 시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진 세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도적같이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은 교인들의 급감과 재정의 급감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개척교회가 무너지고 심지어 대형교회들도 부교육자들 수를 줄임으로 그 몸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크기도 교인 수에서 설교 조회수로 바뀌었습니다. 열정적인 목회에서 남다른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롤코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 이른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Z세대는 갑자기 뜬 챌린지에 너도 나도 몰려듭니다. 그들은 새롭고 특이한 것에 반응하며 그런 색다름을 즐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유행이 식어버리면 또 다른 재미난 새 유행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롤코 라이프의 모습은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다른 교회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설교가 공개된 작금의 유튜브 시대에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와 교회 등을 찾아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의 기능을 설교로 축소시켰습니다. 목회가 사역 중심에서 설교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의 모습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교회들은 건물 중심의 하드웨어의 중심의 목회를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건물 짓기에 연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선포된 이후 초기에는 작은 교회들이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간 현 시점에서 초대형 교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대형 교회 숫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깡통 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도 소위 깡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설교, 교육, 양육, 신방, 행정 등 수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장례식도 마음껏 집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소된 그런 사역 가운데 설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설교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는 독서와 공부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중요하다면 이제는 독서를 통한 설교 콘텐츠 개발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진력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 훈련이고,
두 번째로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훈련입니다. 그중 독서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젠 설교자에게 독서는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김미경의 MKYU 대학에서는 한 주간에 한 권씩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독서 모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책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독서도 하지 않고 디지털 세상과 팬데믹 시대의 변화는 트렌드도 읽지 못한 채 옛 설교 방식 그대로 복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위기로 전략하느냐 기회를 만들어내느냐는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컨셉과 트렌드를 개발하여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독서와 공부를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피보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첫째, 늘찬양교회의 개척과 건축입니다. 1990년 4월 늘찬양교회를 다시금 평택에 개척한 이후 5년 만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총 260여 평의 교회를 한성아파트 앞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건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와 함께 새로운 교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지만 곧바로 IMF 사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대학을 다니면서 시간 강사로 그런 부족한 물질 부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듣고 나서는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교회 건물을 지키기보다는 나의 사명인 찬송과 연구에 몸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른 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평수 100평의 상가로 교회를 옮겨 목회와 더불어 프레이즈 실용음악학원 부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피보팅입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 실용음악학원과 리더스 독서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프레이즈 실용음악학원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음악 목회와 목회 상담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과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레이즈 실용음악학원을 5년 동안 늘찬양교회 부설로 운영하면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였던 찬송가 강해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하는 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음악학원의 그런 호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가 너무나도 빈약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즉시 실용음악학원을 리더스 독서실로 바꾸는 두 번째 피보팅을 감행하였습니다. 셋째, 일하는 목회자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스 독서실로 피보팅하게 된 이유는 620여 편의 찬송가 강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 사명은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 제2막에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더불어 찬송가 강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58세의 나이에 대전에 있는 우성정보대 소방안전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과수석을 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유해화학기술인력으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주일에 2일 일하는 안전관리자가 되어
인생 이막에 일하는 목회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세 번째 피보팅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목회자가 된 이유가 찬송가 강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기독교 텔레비전의 경우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출연료를 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를 소방시설관리사에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4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어요. 3.8%의 합격률이다 보니 너무나 시험이 어려웠던 것이죠. 어떻든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저에게 찬송가 큐티와 찬송가 강해를 유튜브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어요. 저는 과감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하여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 유튜브 과정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공부를 습득한 이후 인생 제3막을 찬송가 큐티와 찬송가 강해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지금은 찬송가 강해 2편과 비유 설교, 건강 설교, 치유 설교, 승부수 설교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큐티는 가스펠 투데이 신문을 통해서 찬송가 강해는 본 헤럴드 신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4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피보팅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직장인 중 67.7%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사업 전환, 즉 피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직장인 중 81.4%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종이나 직무 변경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직장인 중 실제 업종이나 그런 다른 직무 변경에 성공한 직장인은 34.6%로 3명 중 1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급격한 디지털 진화에 겁을 먹지 말고 거침없는 피보팅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물론 교회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거침없는 피보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